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일요일 오전입니다.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한 주간 전망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실 분들 우리 좋아요 엄지척 다 눌러주시고, 또 다 듣고 나서도 혹시나 좋아요 엄지척 안 눌렀으면은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한 주간 전망, 이 우크라 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지금 고비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이제 그 저녁쯤이 일요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어떤 이게 단기적으로 갈 건지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마 결론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전, 제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죠. 에너지 쪽,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주의사항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들, 우주산업,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 계속 봐야겠죠. 일단 우크라 전쟁으로 달라지는 것들, 물론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전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최현덕 대표의 이런 영상들은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상황 종료시 폭등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성장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요거 꼭 혹시나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핵심 요약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들, 지금 정리가 잘 된 애널리스트 내용이 하나 있어갖고 그거를 한번 좀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자, 투자자들이 숙지해야 할 세 가지 변화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장기로 갈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밤이 고비긴 한데, 오늘 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버텨내면 지금 서방의 무기들이 이제 속속 도착합니다.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파병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의 속지, 어떻게든 사실 지금까지는 진짜 우크라이나 나홀로 싸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밤만 잘 버텨내면 서방의 무기들도 도착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고 좀 중장기로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오늘 밤에 함락된다면 단기전을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단기전을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조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전쟁 끝났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었네? 그리고 제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러시아에 들어가는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칠 것이고, 그죠?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 당장 우리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악화되면서 시장이 반등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가정이 크게 변했고,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어쨌든 실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가정들이 변한 겁니다. 항상 강조했죠.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협상으로 끝났더라면 정말 나이스한 거였는데, 전쟁이 남으로써 성장주의 상승 속도도 좀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반등은 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변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인데, 보시면 군비 지출 확대에 대한 방산주 관심,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짜 자주 국방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해진 겁니다. 그쵸? 전 세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이미 2018년 역사적 저점을 찍고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 방산주는 이제 미국 기업이 퍼 15배, 유럽 기업이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 다만 군비 지출이 늘면은 생산성 있는 곳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약간 먼 얘기긴 한데 어쨌든 방산주에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계화의 후퇴.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부터 좀 시작된 건데 에너지 자립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신냉전이 화두, 천연가스, 밀, 반도체용 가스, 팔라듐 공급 문제가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공급망을 역내주려는 움직임 때문에 교역량을 감소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 두려고 하죠. 예. 그걸 미국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는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은 미국에 두려고 하고요. 유럽은 또 유럽에 두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어떤 교역은 감소할 수 있지만 에너지 자립이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교역과 관련해가지고 조선해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의 교역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품. 예. 근데 에너지가 급등으로 인해서 예, 벌크선은 교역량이 증가하겠죠. 전 세계 GDP 전 세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이미 고점치고 하락세다. 에너지 자립이 중요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LNG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소유가스 개발도 다시 해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등 다변화도 좋습니다. 다만 신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원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강조했지만은 태양광 풍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도 아직까지 어쨌든 뭐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금방 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의 시장이 예, 신재생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 핵무장 뭐 1번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약소국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다. 한국, 일본은 핵무장을 원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대만 문제도 주시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리포트를 그냥 참고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게 우주산업, 방산주, 신재생, LNG. 예. 요 신재생에는 사실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일단은 우리 간밤에 미증시가 다우가 또 2.5%가 급등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1.5 올랐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26%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이게 지금 협상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이 3.6% 올랐고, 예,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 지수도 3.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가능성 때문에 오른 건데 사실상 제가 볼 때 협상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국기 전문가들에 의한 기사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우크라 오늘 밤이 고비다. 러시아 진격의 서방 지원 총공세. 예. 그러니까 지금 서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부족한 거고 나토군이나 미국은 어쨌든 파병은 없고 지원은 없습니다. 경제 제재만 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서방이 지원 공세가 좀 들어갈 텐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27일 새벽. 예. 우리가 이제 오늘 27일이죠. 오늘이. 예. 이제 점심 지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새벽이고요. 예. 우리나라 시간 한 5시쯤 돼야 아침이에요. 한 2-3시쯤 되면은 이제 막 해 뜰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12시가 지날 때쯤이 유럽은 저녁입니다. 저녁. 예.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이면은 모든 게 어느 정도 결정 나 있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을 고비로 예상하면서 27일 새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30km 가까이 진격했다. 지금 서울로 치면은 일산 이런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분당. 그죠? 예. 수도권으로 본다면 뭐
저기 뭐 어디로 봐야 되나? 코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30km 앞이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함락될 거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야간 총공세 대비하고 있고요. 백악관은 함락 가능성이 상당하다. 어찌 보면 화력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거죠.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이 오히려 떠나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 국외에 있던 젊은이들도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어서 저항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젤렌스키도 오늘 밤은 몹시 힘들 것이다. 적이 우리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병력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에게 어디서든 적을 막아달라. 우크라이나 운명이 이제 결정된다고 훈련한 거였다. 크림반도 때는 대통령이 떠났었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 항상 요 앞에 수식어 붙는 게 이 개그맨 출신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 떠나고 있는 거죠. 결사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에서도 지금 뭐 이 전쟁 반대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도 빨리 끝내야, 하루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만 지나면 장기전이 될 것이냐 단기전이 될 것이냐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푸틴도 이거 계속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서방의 무기도 도착할 것이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이죠. 지금 국민들한테 욕먹고 있죠. 예. 만약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끝내든가 아니면 물러가든가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밤에 끝내서 꼭두가시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게 될지 보자. 내일 아침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러시아 전체 병력 50% 이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추정되고 있다. 이 미국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협상 가능성은 일단 어젯밤에 미증시가 올랐지만, 사실 그 협상이라는 것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과 최후 통첩 요구를 제시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총칼 다 내려놓고 협상도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전쟁 중에.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거절했다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죠. 보시면 미국은 러시아의 회담 제의의 총구교는 강압적 외교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폭격 중단, 군대 철수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고 싸우고 있으면서 너네 총칼 항복하면 내가 얘기 들어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백악관의 바이든은 당장은 푸틴과 회담 의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외교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독일,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군사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대전차량 무기 1000대, 스팅어 미사일 500개를 우크라이나 측에 보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 적대 기승 속에서 보다 많은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계획이다. 같은 날 영국군도 나토의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일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나토군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국경보호 위한 175명. 이제 진짜 지상군 파병하는 것은 포르투갈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무기들이 도착하고 있고, 포르투갈이 이제 지상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을 못 지켜내면은 이런 무기가 도착해도 이미 러시아 정권에 들어선다면, 러시아가 세운 꼭두가시 정권에 들어선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장기전이 될 건지 중장기로 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해킹 공격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전 선포한 이 어나니머스가 국방부 들어갔고요. 러시아 국방부 DB 탈취했고, 크렘린궁 홈페이지도 털렸고요. 크렘린궁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참가 올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범정보 사이버 위협 대응책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도 전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 점검은 러시아 사이버전 대비했다. 그래서 이 보안주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버원이 대장주입니다. 예, 민스, 뭐 라운 시큐어, 뭐 K사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약해요. 이게 좀 똑해서 된다면 뭐 급등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참고는 합니다만은 좀 약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이제 푸틴은 사방분에 실패했다. 나토문으로 계속 개방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나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나토의 동진 금지. 그 첫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이겁니다. 근데 이제 나토가 지금 더 오히려 무기를 더 갖다 놓고 있습니다. 모든 나토 영토 막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른바 나토의 동진으로 이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저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행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각국의 자유의지에 따른 나토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했던 일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오히려 나토 동진은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에는 병력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는 못 보내지만 그렇게 되면 또 세계가 대전되니까, 폴란드 등 나토국 회원들에는 병력을 증원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확전을 방지하면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할 경우 곧바로 군사적 응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나토국이 아니니까는 뭐 명분도 안 되지만은 그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면 지금 핀란드도 아직 나토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핀란드죠? 여기 우크라이나고요. 핀란드에도 지금 이제 또 러시아가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나토 가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러니까 발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파란색이 나토 회원국, 나토 가입국인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어쨌든 신냉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 전쟁으로 달라지는 것들, 이 우주산업, 방산주, 신재생,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전쟁은 끝난다 하더라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가요 정말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그렇죠?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정말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럽은 푸틴 유럽자산 동력 투자 결정했고요. 지금 스위프트 퇴출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고 스위프트 제재를 통한 제재가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걸 고민한다는 게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유럽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EU 국가들이. 다만 유로존 국가의 한 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요 스위프트에서 퇴출한 결정이 며칠 내에 이뤄질 것이다. 그저 시간 문제다. 며칠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짧은 소견으로 이게 퇴출시키는 게 맞죠. 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 등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국 경제 영향을 고려해서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재하게 되면은 러시아도 제재입니다만은 러시아에서 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요 사람들도 요 국가들은 타격이 심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근데 러시아가 지금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이 말 저 말 틀리면서 전쟁을 일으킨 건데 이게 뭔가 중요한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며칠 내에 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 더 심화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원전을 말씀드렸죠. 에너지 중에서. 예. LNG하고 원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원전을 60년 주력 전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다다음 주면 선거 아닙니까? 예. 정권 교체 앞두고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진파워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고, 그렇죠? 에너토크는 8%, 보성파워텍도 상한가, 한신기계 상한가, 한전기술이 7%, 서정기전도 9%.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대부분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자, 이쪽에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이쪽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지금 기회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으로 보시면 지금 어떤 웬만한 종목들 우량주도 1월달 대비해서요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을 못 바꿉니다. 근데 자, 결국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의 주도주는 단기 반등은 성장주가 주도하겠지만은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물려있던 게 아닌 게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이런 손실 났다 하더라도 이걸 바꿨을 때 수익 20%씩 또 뭐 10몇 %씩 30%씩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 손실 메꿀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용도 모르겠고 분석도 안 되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요 포트 관리가 안 됩니다. 뭐 맨날 어디 가서 뭐 100% 수익 내주겠다 500% 수익 내주겠다 또는 뭐 많은 회원 후기 보니까 몇천만 원 벌었다 그런 후기 보고 가입했더니 종목이 수도 없이 많죠. 추천주가 몇십 개 되고 그 중에 올라온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장기 회원 장기 투자에 수익 난다. 그러면서 그 바람잡이들이 맨날 가면은 맨날 수익 난다 그러고 뭐 참으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또는 매니저한테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트를 통한 확실한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볼래요? 아니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볼래요? 물론 이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20-30% 올라갈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포트에 있는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타 하더라도 20-30% 먹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고 금방 복구가 됩니다. 맞죠? 종목은 다 틀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장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성장주의 반등, 그 다음 에너지. 지금 전쟁 시작으로 인해서 다 바뀌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알고서도 행동에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손실 복구는 물론 더 그 계좌가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를 지금은요 어쨌든 단기 반등이 분명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확실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했을 때 손실 회복과 계좌 복구가 금방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도 못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 고민할 때가 아닌 겁니다.
저도 지난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2월 24일날 에브리봇 수익 매도한 거 그대로 일진 포함해서. 예. 저는 에브리봇도 최근에 또 해갖고 로봇주 항상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방송에서도 로보티즈, 에브리봇, 티로보틱스, 아지네스텍, 로봇주 다 말씀드렸으면 최근에만요. 그죠? 예. 현대기 덕분에 통해서도 로봇주 많이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매도해서 일진 포함 매도했고, 2월 24일입니다. 그죠? 2월 24일날, 목요일날. 예. 에어부산 보이자도 전략 매도해서 일진 포함 매수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신규현은 일진 포함 17,000원까지. 현대중거 11만원까지. 비중 꼭 10% 채우세요. 무조건 비중 10%씩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바꿔나가면서 올라갈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유럽에서 에너지 전략 나온다고 그랬죠. 또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우주선은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요? 예. 그에 대해서 또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게 우주산업이었습니다. 위성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우주개발산업의 역대 최대 규모인 7340억 투자한다는 이야기고, 예. 이게 지금 심의역선 됐고요. 어쨌든 이번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리호도 6월달에 이제 6월 15일날 2차 발사하기로 결정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의 모멘텀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의 모멘텀이. 예. 특히나 이거 보시면 일단 오늘 아침에 지금 동해 발사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다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이 앨런 머스크한테 트윗 올린 거예요. 트윗 답변해 준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요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이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의 로켓이 우주에서 홍조로 발사하는 동안 러시아의 로켓이 우크라이나의 시민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시스템을 바로 활성했다. 와, 전 여기서 일론 머스크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갖고도 아마 많은 도움 됐을 겁니다. 그 실시간으로 어쨌든 위성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공격할 거다라고 했고, 그에 대비하게 해줬고요. 예. 그래서 이 국방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진화적 불안 호재로 지금 가슴선이란 무기수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K9 자주포가 지금 수출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수는 포화 상태인데 신냉전 기류 속에서 지금 나토 국가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미 하나디펜스가 이제 호주에다가 이 자주포하고 장갑차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방산기업이 이제 밖에서 이런 생산 거점 확보한 건 첫 사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의 종목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뭐 예전에 삼성테크니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쪽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우주산업 쪽 봐야 되는 거고요. 방산주. 제가 나중에 종목을 쭉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쪽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파월의 의회 증언이 있죠? 예. 미 동부 시간으로 2일과 3일 각각 있는데, 파월의 성격에 의하면 보면은 뭐 무조건 금리 올리겠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상황 지켜보면서 하겠다라고 할 거고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긴축에 대한 부분은 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긴축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근데 이 전쟁 리스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어쨌든 긴축 때문에 비트코인 죽었던 건데요.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보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덕분에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다. 예. 비트코인 갖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중고차를 구매해서 국경을 벗어났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량의 3배 이상 치솟으면서 7%의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헬리오스 펀드의 웹마스터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빠져나왔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 시에 더욱 유용하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된 날 정권을 책임진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황급히 공항을 탈출했는데 차 4대에다가 현금 꽉 채우고, 못 실은 돈을 활주로에 버리고 탈출한 기사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증명되면서 앞으로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자,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웰스파고에 지금 인터넷 초기 시장과 같다는 거라든가, 블랙록이 또 비트코인 ETF 만든다는가, 백악관에서 제도권을 준다든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주가 죽진 않습니다. 단기간으로 나올 것이고, 나스닥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르웨이 선사에서 이제 골라 LNG라고 있습니다. 신고가 찍고 있죠. 지금 노르웨이 LNG 전문 선사인데 삼성중공업한테 이제 FLNG 발주했던 회사거든요. 러시아 PNG 불확실성 커지면서 LNG 업황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 건데, 얘도 지금 신고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현대인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죠? 더 좋은 건 현대중공업, 또 엔진 만드는 HSC 엔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선기초대인 동성화이텍, 그 다음에 한국카본 보셔야겠죠?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투자했던 방식이라든가 시장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못 느끼면 결국 전 분명히 다짐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4월에도 꽤 많은 돈 벌어갈 겁니다. 물론 1월, 2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고생했던 게 아니었죠. 다 고생했고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타 지수가요. 근데 분명히 지금 긴축에 대한 부분 없어지고 있고, 전쟁 리스크는 이제 어떤 미사일 날라다니는 그런 전쟁이 끝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털리는 겁니다. 또 털리지 않는데, 그래 시장 좋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꼭 결국 엄한 거 갖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 주도주를 선택과 집중한 사람들은 다 수익 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손실날 때 똑같이 손실나고요, 올라올 때 그걸 수익이 안 납니다. 종목 막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포트를 다 펼쳐놓고서 이거 다 사라는 그런 데에서 관리를 받는 분이라면 절대 이번 이 반등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이 올라가는 쪽을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 일진파워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원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도 끝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다 보여드렸죠? 우주산업, 방산주, 신재생, LNG.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꼭 준비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세요. 1월달, 2월달 누구나 다 힘들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손실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극소수는
손실 회복을 떠나서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이고, 여기서 또 잘못된 판단 또는 종목 수십 개 리징 받거나 아니면 단타 쳐가지고 뭐 난 빨리 더블 먹을 거야, 하루에 5%씩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은 결국 또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하실 방법은 똑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 가입하셔도 되고요. 예, 오른쪽 상단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방해동 가능하고요. 예, 023490-4666 누르시면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신 분들은 서비스 10일 나갑니다. 한 달에 88만원. 예. 자,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요. 회원 가입 하건 말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정말 난 내 돈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 좀 찾고 싶다, 손실 회복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최소한 이 섹터만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무조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잘하셔도요, 예, 분명히 손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도 지금 이미 첫 출발하고 있죠, 그죠? 예, 다음 주 준비 다 돼 있으니까요. 예, 편하게 문자대로만, 항상 문자를 미리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서비스 나가고 있죠. 장중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이 장중 내내 교육 방송하고 있고, 예, 문자 발송 나가고 있습니다. 자, 10시 59분인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